오늘은 지금 7시 20분. 요즘 봄에 해가 지는 것은 한 1시간 정도 길어진 것 같은데 해 뜨는 시간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청주 파크골프장에 나왔는데 한 두세 사람이 지금 치고 있어요. 공이 보이니까 충분히 칠 수 있어요. 지금 대선을 설을 이틀 앞두고 또 대선을 대통령을 뽑는 것이 이제 37일 앞둔 날인데, 오늘은 이제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입술을 잘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겠습니다. 저희 매형은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저보다 지금 8살 많으신데 고시는 파스를 못했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러나 우리 조카 사위는 회계사고 또 의사가 4명이 있어요. 조카 며느리가 둘이 의사고 조카가 둘이 의사인데, 서울 강남에서 조카 하나는 이제 큰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격이 아주 분노장애가 있어요. 서울에 이제 자기 집 앞에 차를 자기 주차장에 대놨다고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차를 그냥 차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분노를 해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이제 배상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학벌이 좋고 의사가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성품과 성격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매형은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지금까지 70 후반인데 지금까지 투표를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어요. 국민의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IQ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해야죠. 투표하는 것도 애국심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이 나라에 사는 이상은 애국심이 있어야 해요. 어떤 이제 신문의 기자가 쓴 이제 내용인데,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성직자 리더들, 어떤 각종 리더들은 회장이 되든 사장이 되든 성직자가 되든 대선 각 조직의 리더는 말을 조심해야 되죠. 대통령 선거를 이제 37일 앞둔 시점에서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속에 이어 욕설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전문가들의 과도한 욕설은 인간 내면에 잠재된 제 본성의 발현이자 인격의 단면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정신신경의학과 이사장을 지낸 민성길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는 욕설은 마음속 감정과 생각을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면서 정신의학적으로 의식적, 무의식적 자잘력이 없으며 욕설이 터져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교수는 사춘기 때까지 경험에 의해 형성된 기질 형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잘 바뀌지 않으며 다만 자제할 뿐이라면서 이런 사람은 욕설을 한바탕 하고 싶은 감정을 참으며 아슬아슬하게 지내다가
자잘하게 부족해지는 순간 충동적으로 욕설을 쏟아낸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다수 초중고 학생이 정신적 미성숙과 자잘하기 부족으로 입에 욕을 달고 산다면서 만약 욕설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사회도 욕설을 주고받는데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 교수는 지도자의 욕설 논란은 어찌 보면 문화적으로 자제력을 잃어가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지낸 박종순 충신교회 원로 목사도 인간의 생각은 언어로 표현되기에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면서 리더는 건강한 인격을 갖고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윤리에 개인 집단 리더십 윤리가 있다면서 사회 지도자는 윤리를 깨뜨리는 사람, 함량 미달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도자가 앞장서서 이것이 바른 말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경은 욕설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욕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라고 징계를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수많은 가축을 소유했던 거부 나발은 다윗이 광야에서 사람을 보내 인사했지만 오히려 욕을 퍼부었고 헤립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욕을 했습니다. 성경은 타인을 욕하는 것은 제약이기에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중상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송길은 하이패밀리 대표는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인의 예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한 사람의 국격을 결정짓는 것은 대통령의 품격이며 국민은 그 리더십을 따라간다. 만약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욕을 절개한다면 어떻게 나라의 기강이 서겠냐며 반문했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입술과 가정을 잘 지키는 데서 리더십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대선 후보든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새기에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무정부보다 악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있는 게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이 기자가 말한 참 귀한 우리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후퇴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참 경제인들이 힘을 얻어서 경제인들이 참 애국자죠. 노동 창출을 하니까 그래서 경제인들을 사기로 올려주고 참 이렇게 좋은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은 얼마 전까지 그 독일 총리를 한 그 앙겔라 메르겔이라는 총리가 있었죠. 이분이 그야말로 서독의 아버지가 살았는데 서독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나 동독이 공산화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의 교육 방법에 맞지 않으니까 그 메르겔을 어릴 때 홈스쿨로 이렇게 교육을 신앙적인 성경을 바탕에서 교육을 시켰다 합니다.
앙겔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최고의 여성 총리로 16년을 재임했습니다. 지지율 80%를 받으며 지난해 12월 화려하게 퇴장했습니다. 독일은 그녀를 무티라고 부릅니다. 무티, 엄마라는 즉. 현재 그녀는 독일의 리더를 넘어 세계의 리더입니다. 이런 메르켈도 약점투성이었습니다. 출신이 주류 서독이 아닌 동독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딸입니다. 배경이 든든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게다가 남성 중심의 지도자들이 사이에서 여성이고 이혼녀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그냥 이웃집 아줌마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리더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메르켈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미 주신 것을 잘 활용했다고 말합니다. 숱한 고비가 있었지만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헤쳐나갔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활용하며 가능한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은 모두 이미 주신 것들입니다. 내게 이미 주신 것 중에 고난을 헤쳐나갈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직자나 어떤 리더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 영부인감이라든가 이런 사람 리더의 성직자의 목사의 사모라든가 이런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니까 그렇지만 또 선임들도 안 하지만 그 배우자가 또 중요하죠. 부부간에도 서로 아닌 것은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한편이 나쁜 것에 한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우자는 리더든지 가정의 주부든지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물론 남자도 성숙성화된 사람이어야 되겠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입술을 험하게 쓰고 욕을 하는 사람도 대안은 있습니다. 그거는 오직 물론 이제 인간적인 자기가 노력으로도 될 수 있지만 제일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대안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첫 번째, 남편이 마음이 아내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선행을 한다. 세 번째가 부지런하다. 네 번째가 일찍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다. 다섯 번째, 자기에 맞는 일을 한다. 여섯 번째, 이웃을 돌보고 사랑한다. 약한 자를 돌본다. 일곱 번째, 가족에게 고운 옷을 챙겨주며 가족을 지킨다. 여덟 번째, 곱게 화장하고 몸단장을 잘한다. 아홉 번째, 사람들에게도 기하며 말을 경청을 잘한다. 아부하지 않고 정직하게 지혜 있는 생각으로 곱게 말을 한다. 11번째, 집안 일을 보살피며 게으르지 않는다. 자식을 잘 가르치며 남편을 칭찬한다.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노력해야 한다. 14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자가 되어야 한다. 또 환경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결국 현숙한 여자로 살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 또 가정에는 참 대통령 부인은 현숙한 여자였을 때, 그 리더가 바르게 가지 못할 때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참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장로나 성도들 중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이러니까 부인한테 저 장로하고 힘들게 해. 그 부인이 참 사모가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봤어? 이런 참 지혜로운 그 사모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자체가 현숙한 여자죠. 참 이렇게 현숙한 여자는 어딘 따나 자존감이 높고 어딘 따나 잘 어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편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모두에게 칭찬받는 참 이런 그 현숙한 배우자가 있어야 대통령도 또 더 훌륭한 또 특별히 또 그 문학가들은 악처를 만나고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작곡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좋은 것을 문학을 만들었지만 참 사는 동안에 엄청 이 고통을 받았죠. 오늘 또 이렇게 조금 길지만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참석하여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정권을 잡은 자들이 그걸 놓지 않으려고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 합니다. 사전 투표는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사전 투표 시간이 많으니까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일에 투표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